미국이 지금 평양선언에 있었던 군사 합의와 또 한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 정권은 일부러 그 말은 못 들었다, 못 봤다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슬금슬금 on my way, 내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의 경제적인 어떤 형태로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금융 부분에 제재가 만약에 도출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한국 경제의 붕괴 양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손을 내밀거나 어떻게 도움을 청하려 할 때 미국이 상당 기간 방치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좀 더 소용이들이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당시 김대중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매우 가혹한 조건의 IMF 합의 항복 요구들을 내용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 IMF나 이런 일에 이렇게 당했던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몇 배로 가혹하게 IMF 체제를 지금 견뎠어야 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만 겁이 보통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믿는 바가 있어서 이러느냐? 제가 알기로는 믿는 바가 없어요. 그럼 왜 저러느냐? 신념에 가득 찬 좌파들, 친북 좌파들한테 무슨 소리나 무슨 견제나 무슨 비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미국이 저러면 모르는 척하고 쭉 밀어붙이면 된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자, 통일부가 오늘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위한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조명균, 북한에는 이성근이 나온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조명균, 천혜성, 김정열, 노태강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뭘 논의하느냐? 한국에는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연내 착공식, 북한 예술단 10월 서울 공연, 남북 체육협력 등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요, 철도 도로를 지금 개통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도 보면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이 대표단에 포함됐는데, 도로관리와 산림 등 자연보호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보호성 부상의 참여는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협력과 문화체육에 관한 남북 간의 차관급 공직자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의 경우에는 4.27 판문점 선언과 철도 협력 분과 회담을 거쳐 동서해안 철도 연결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를 마쳤고, 그리고 8월 실제 열차를 시범 운영하려다가 유엔 제재로 중단된 상태죠. 근데 9월 평양 공동선언에 금년 내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 이런 합의가 담겨 있는데, 실제로 올해가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안에 무산됐던 북측 현지 구간을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로는 북한 예술단이 이달 중에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을 하고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전에 북측 소장 문화재를 전시하고 서울에서 남북 통일 농구 경기를 하고 또 평양 공동선언에 2020년 하계올림픽에 공동 출전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기로 협조한 데 대해서 논의를 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지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한국 은행들과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대북 사업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왔다는 것은 이 우리 정부나 은행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뜻이 있는 것이지 이게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기재부나 무슨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기관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과 직접 재무부의 대트레 및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의 TF팀이 나섰을까? 이게 아주 이례적이에요. 시기적으로도 매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3차 방북 직후에 미 재무부가 한국 금융권에 연락을 해서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하는 컨퍼런스 콜을 한 6개 은행들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왜 미 재무부가 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우리 금융회사 여러 곳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컨퍼런스 콜을 이렇게 가진 뒤에 미국이 이렇게 한국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압박을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이 지난 20일하고 21일입니다. 그러니까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일 날 한국으로 돌아왔죠. 백두산에 갔다가 평양 방문팀들이. 그날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은행들에게 직접 너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북 추진 사업이 뭐냐라고 묻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하고 너무 앞서가면 곤란한 일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비핵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전에 서둘러서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미국이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가 또 강경화한테 군사 합의 등에 대해서 철도 연결에 대해서 하루에 2번이나 전화하고 한 통화에 40분이나 매우 거칠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도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제재를 못 푼다라고 했죠. 이 세 가지를 쭉 엮어보면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겉으로는 뭐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가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엊그제도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문제 역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하기 전에 북한과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와 김정은 관계는 훌륭하고 정말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언론은 왜 내게 더 빨리 가지 않느냐 했지만 다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30년 이상 협상을 했다. 나는 북한 문제를 처리했고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다고 문재인이 따라서 트럼프처럼 북한과 훌륭한 관계가 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은 북한의 선임과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하에 북한이 들어오는가 보려고 저렇게 트럼프가 촐싹촐싹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트럼프가 아니면 촐싹거릴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저리 촐싹거려도 미국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은 상대를 안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이 똑같이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엊그제 12일 날
BBC 방송하고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했지요. 뭐 풍산개도 보여주고 이랬는데요. 그런데 문재인이 김정은에 대해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예의 바르고 솔직하면서 연장자를 대접하는 아주 그런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성택이를 그렇게 죽여버립니까? 네?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북이 빠른 시간 안에 2차 회담을 할 거고 시기 장소를 조율 중이다. 미북 간의 문화예술단 경제사찰단을 교환하고 경제시찰단을 교환하고 북한의 미국 연락사무소도 개설할 수 있을 거다. 남북 경협, 대북 제재에서 예외 조치로 용인되면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이 제재 못 푼다는 트럼프 이야기는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서 한미 간에 긴밀히 하고 있고 보조를 맞춰야 가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5만 시민들 앞에서 한 연설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어떤 운명을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분명히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내고 북한에 대해서 조속히 철도 도로니 경협이니 개성공단이니 금강산이니 다 해주고 싶어 하지요. 근데 미국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갖다가 하지 않고 그런 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미 간에 북한과의 제재에 대한 부분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올 7월 달에는 석탄 밀반입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국이 제재의 구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8월 달에는 미국의 유엔 사령부가 남북 철도 공동 점검하려는 걸 못하게 했고 9월 달에는 개성공단 내에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가지고 한미가 또 충돌을 했고 거기에 북한 측에 가지고 가려는 물자에 있어서 석유 등이 들어있는 걸 문제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권이요. 이제 만약에 부딪히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뭐 못하게 해서 뭐 하라 마라 해서 금융권이 철회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이 저지른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 측의 보복 제재가 한국 금융권으로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이 되는 날이면 우리가 보유 중인 달러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북 협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더 못을 박아버리려고 가고 있고 심지어 평양 공동선언 9.19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제 오늘부터 남북 간의 이런 합의 이행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 보고 뒤로 빠져라, 속도 조절해라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이냐 매우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대북 이 협력에 매우 속도를 내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지난번에 평양 갔을 때 9월 달에 이동걸 행장이 지 좀 알아달라고 내가 돈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북한 사람들 앞에서 과시를 했지요. 자, 산업은행은 통일 관련 사업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남북 경협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고 이동걸 산업은행 행장은 평양 회담에 금융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해서 방문을 했고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각각 지점을 두었던 우리 은행과 농협은 사업 재개에 대비해서 지점을 다시 여는 준비를 다 마쳤고 국민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도 TF로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경협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무슨 은행이 연구하는 단체요? 그건 뭔가 하면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너네들은 어떻게 북한 사업에 돈을 댈 거냐. 은행이 뭐 돈 댈 일밖에 더 있겠어요? 북한의 금융망을 만들어 주겠어요? 은행이 북한에 가서 현대식 은행의 모델을 시험해주는 점포를 열겠어요? 돈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 맞춰 은행도 경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그것도 재무부에 지금 견제구가 날라오는데 현재까지는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 하죠. 현재까지는 없겠죠. 미국 재무부도 은행이 위반할 가능성을 미리 이야기해 준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무시하고 갔다가는 진짜로 완전히 한번 맞을 수가 있겠죠. 자, 매우 이례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테러 금융 정보 담당자가 나왔고 은행에서는 부행장급이 나왔어. 대북 사업 뭘 하려고 생각하냐? 대북 제재 준수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들도 이게 전부 처음으로 겪는 거라요. 그때 왜 한국의 기재부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걸 건너뛰고 은행하고 직접 했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지난번에 국감에서 물었어요. 자, 파급 효과가 뭐냐? 대답해봐라. 왜 대답을 못해요? 하니까 오후에 은행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분히 숙지해서 준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해 미국의 오해가 풀렸다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이례적인 경고 조치가 심상찮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찰떡궁합이니 뭐니도 전부 뻥이고 이제 매우 심각한 미국 측의 어떤 제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2차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해서 최소 310개에 이르는 북한 관련 기관, 기업, 개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이렇게 없애라 요구를 하고 실제로 북한한테 뒷문을 열어줘서 교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대북 경제 제재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대북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이라는 부분을 공개를 하고 곳곳에 세컨더리 위험이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더리 제재 경고를 미국이 확대하고 나선 것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구멍이 뚫리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이제는 대북 제재에서 3자 제재로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까딱 잘못하다가 한국의 업체들이 여기 걸려들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미국 내 경제 전문가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과 전화 회의를 열은 것은 한국 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고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주의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 한국의 은행이 7개네요.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 재무부의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미국 워싱턴의 우려가 반영된 거다. 3차 정상회담, 평양회담 이후에 한국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북한에 제안하면서
꽤 멀리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재무부가 한국에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거래에 관여한다면 한국의 우리은행이나 농협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지금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미국이 앞에서 이야기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 스티븐 해거드는 한국 은행들이 직접 북한과 거래할 수는 없지만은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한국 기업의 자금을 조달한다면 이것도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린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여러 측면에서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려는 부분에 미국이 나서서 정확하게 그 대목을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서 이탈하거나 이걸 흔드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가덕이나 유엔 등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깨는 쪽으로 가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비핵화가 있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못한다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입니다. 자, 우리은행 농협, 만약에 이 정권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열거나 산업은행 등으로 하여금 대북 철도 도로 사업에 돈을 대도록 하다가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봅니다. 지금 한전 등에 대한 석탄 밀수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미국이 작정을 하면 걸려들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하나의 이 칼을 쥐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계속 북한과 올해 아니라는 부분에 집착을 해서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서다가는 한국의 금융망이 통째로 달러 세계 금융망에서 튕겨 나오는 고립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한국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 봅니다. 자,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지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